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AFC 본머스 간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하는 AFC 본머스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승 3무 5패로 리그 13위 자리에 안착한 주인권 팀으로서 당연히 토트넘 하스퍼보다는 약한 전력을 지닌 팀이긴 하지만 AFC 본머스는 이번 시즌 자신들의 홈 구장에서 아스날을 상대로는 2대0 승리,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도 2대1 승리를 따내는 등 유독 홈 구장에서 강팀들을 상대로도 강력한 경기력과 성적을 기록 중인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가뜩이나 원정 성적이 안 좋고 기복이 심한 토트넘에게는 힘든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최근 손흥민 선수도 부상 문제로 고생을 하면서 이제 막 복귀전을 치렀지만 히샬리송, 미키 반더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 선수들의 부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서는 이번 경기에 나설 스쿼드를 짜는 일이 상당히 머리 아픈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 아치 그레이, 라두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데스티니 요도기, 파페 마타르사르, 이브 비스마, 제임스 메디슨, 디안 클루셉스키, 도미닉 솔랑키, 브레넌 존슨 선수까지 최근 토트넘 하스퍼는 유로파리그 일정을 포함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정들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본머스를 상대로 한 이번 경기에서는 약간의 로테이션이 가동이 되면서 주전 선수 일부가 벤치로 내려갔고,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경기를 소화해온 손흥민 선수와 페드로 포로 선수가 체력적인 안배를 위해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FC 본머스에서는 맨체스터 시티를 무너뜨렸던 이완 이우송 등 로테이션을 돌린 토트넘에 비해 주전급 라인업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AFC 본머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치르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볼 소유권은 가지고 가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60%가 넘어갈 정도로 토트넘 하스퍼가 기본적인 주도권 자체는 가져가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때문에 토트넘 하스퍼는 경기 극초반부터 AFC 본머스를 상대로 몇 차례 위협적인 찬스를 잡으면서 득점을 노렸는데, 전반전 5분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찔러준 킬 패스를 디안 클루셉스키 선수가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아무래도 약발인 오른발에 걸리다 보니 골키퍼의 정면으로 가버렸고, 전반전 8분에는 또다시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기가 막히게 로빙 패스로 찌른 볼을 도미닉 솔랑키 선수가 박스 안에서 받았지만 다소 어처구니 없게도 솔랑키 선수의 슈팅은 하늘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이 두 장면 외에는 사실 이렇다 할 찬스를 전혀 만들지 못하면서 경기력적인 우세를 전혀 살리지 못했고, 심지어 전반전 중후반부터는 오히려 본머스에게 흐름을 내주기까지 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15분 골문 앞에서 이반 이우성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을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내면서 한 차례 위기를 넘겼지만, 이어진 코너킥 장면에서 결국 딘 하이센 선수에게 헤더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고, AFC 본머스와의 오늘 경기를 리드를 빼앗긴 채 시작하는 좋지 못한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토트넘 하스퍼는 20분 디안 클루셉스키 선수가 동점골을 넣기 위해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골문을 크게 빗나가고 말았고, 30분에는 이반 이우성 선수에게 거의 농락당하다시피 하는 드리블 원맨쇼에 당하면서 마커스 테버니어 선수에게 추가골을 내줬지만 다행히 옵사이드로 추가골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막판에도 마커스 테버니어 선수의 헤더를 프레이저 포스 골키퍼가 환상적인 세이브로 막아내는 등 사실상 이번 경기 전반전 내용은 토트넘 하스퍼가 볼 점유율만 앞서고 모든 면에서는 뒤처진 처참한 경기력을 보인 끝에 0대1로 전반전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이 가동된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애초에 본머스를 상대로 전력이 약화된 팀을 꺼내 들었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본머스의 홈 구장에서는 아스날이나 맨체스터 시티 같은 강팀들도 경기 내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본머스의 골문을 열지 못했고, 반대로 본머스의 날카로운 역습에 무너지면서 쓰라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본머스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 자체가 아쉬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토트넘은 본머스를 상대로 볼 점유율만 높을 뿐 수비 라인을 직접적으로 흔들면서 휘저어주는 선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에게 수비적인 부담을 가하지 못했는데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크랙형 공격수는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는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를 끌어들인 뒤 연계 플레이를 통해 동료의 찬스를 만들거나 2대1 패스를 주고받고 각도가 나오면 직접 골문을 노리는 슈팅까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전반전은 손흥민 선수가 빠진 공백이 매우 크게 느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중원에서 패싱으로 몇 차례 찬스가 나오긴 했지만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안되면서 본머스에게 흐름을 내줬고, 수비적으로도 세트피스로 또다시 실점을 허용했다는 부분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반복된 굉장히 좋지 못한 내용의 전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사실 이번 경기에서도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두 골은 더 내줄 수도 있었던 정말 형편없는 수비력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후반전에도 토트넘 하스퍼는 클라이베르트 선수의 슈팅을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막아내는 등 계속해서 역습으로 얻어맞으면서 불안한 경기력을 보였고,
결국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57분 미드필드 자원인 파페 마타라사르 선수를 손흥민 선수로 교체를 시키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추가 시간 포함 40분 가까이 출전 기회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투입되자마자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바뀌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교체 투입된 지 단 1분 만에 대한 클루셉스키 선수의 슈팅의 세컨볼을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받아 먹었지만 이것이 아쉽게도 옵사이드로 인해 취소가 되면서 손흥민 선수는 리그 4호 골 기회를 아깝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0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돌파 이후 제임스 메디슨 선수에게 킬패스를 내줬고, 메디슨 선수는 수비수를 등지고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아쉽게도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살짝 빗나가면서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투입 후 경기력적인 변화가 눈에 띄게 있었고, 전반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경기력으로 AFC 본머스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토트넘은 벤 데이비스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가 되면서 안 그래도 얇은 스쿼드의 부담만 커지는 악재가 또 한 번 발생을 했고, 페드로 포로 선수의 대포알 발리 슈팅이 케파 골키퍼에게 막히는 등 답답한 1대0의 상황을 좀처럼 바꾸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토트넘은 65분 크리스티 선수에게 골대를 얻어맞는 슈팅을 허용해 거의 실점을 허용할 뻔도 했고, 71분에는 이바니우송 선수에게 추가골을 내줬지만 다행히 옵사이드로 무산이 되면서 0대1의 스코어도 간신히 지켜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남은 시간 동안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면서 본머스와의 이번 경기를 그대로 0대1로 패배하게 되었고,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12자리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얻고야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짧은 출전 시간을 받았음에도 경기 흐름을 어느 정도 바꾸는데 일조를 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점 6점대의 평범한 성적으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이번 경기는 손흥민, 페드로 포로 선수에게 체력 안배를 주면서 결과까지 얻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전 선수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결과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그냥 이도저도 아닌 경기가 되고 말하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에게 운이 조금만 더 따랐다면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경기 상황도 동시에 바꿀 수가 있었지만 옵사이드와 동료의 찬스 미스 등 불운이 따랐던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이후 또다시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실망스러운 경기를 치렀고, 향후 토트넘 하스퍼가 더 좋은 성적을 내려면 약체팀과의 경기에서도 꾸준한 경기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